여러분, 먼저 하나 여쭤볼게요. 혹시 캐나다에 사는 6살짜리 남자아이가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아이는 림프종이라는 난치병을 앓고 있습니다. 매일 병원을 오가면서도 이 꼬마가 유일하게 눈을 반짝이는 순간이 있대요. TV에서 축구 중계가 나올 때래요. 그것도 딱 한 선수만 나오면 갑자기 소파에서 벌떡 일어난다고 합니다. 누군지 감 오시죠? 이 아이의 이야기를 손흥민 선수 쪽에서 어떻게 알게 됐는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어요. 다만 난치병 어린이들의 소원을 이뤄주는 비영리 재단 메이크어위시에서 LAFC 쪽에 협업 의사를 보냈을 때 소니 측에서 먼저 움직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한인 어린이를 특별히 초대하고 싶다는 뜻을 직접 밝혔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가정의 경제 사정이 넉넉하지 않다는 걸 알고는 캐나다에서 LA까지 오는 왕복 경비 일체를 재단을 통해 지원하도록 요청했다고 해요. 보통은 여기까지만 해도 대단하잖아요. 관람석 좋은 자리 하나 마련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동적인 일인데 소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이 아이를 에스코트 키즈로까지 세운 겁니다. 개인적인 힘을 써서요. 경기 시작 전 이 꼬마가 소니의 손을 잡고 잔디밭 위를 걸어 나오는 장면, 저는 이 영상 보면서 진짜 눈물 참기 힘들었거든요. 6살짜리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큰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서 손흥민 선수도 아빠 같은 표정으로 내려다보고 있었고요. 이게 바로 메시와 맞붙었던 시즌 개막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장면이 미국 방송 중계 카메라에 고스란히 잡혔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유난히 패밀리 밸류, 그러니까 가족 가치를 중시하는 문화잖아요. 이 한 장면이 미국 시청자들에게 엄청난 울림을 줬다고 합니다. 재단 관계자가 비공식적으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보통 선수들은 행사 당일에만 아이들을 만나는데 손흥민은 행사가 끝난 이후에도 개인적으로 그 아이의 안부를 물어온 유일한 선수였다고요.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은 없지만 이런 이야기가 돌 만큼 소니의 진심이 느껴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에피소드를 하나 깔고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들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거든요.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단순히 축구를 잘해서 미국에서 난리가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자체가 가진 온기가 미국인들 마음속에 불을 지른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배경을 하나 깔아야 돼요. LA 코리아타운 아시죠? 미국에서 한인들이 가장 밀집해서 살고 있는 곳이고 1960년대부터 형성되기 시작해서 지금은 서울특별시 나성구라는 별명까지 붙은 곳입니다.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도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한국 슈퍼, 한국 병원, 한국은행, 한국 찜질방까지 다 있는 동네예요. 면적만 약 7제곱킬로미터에 달하고요. 그런데 이 동네가 최근 몇 년 사이에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솔직히 좀 구도심 느낌이 강했어요. 한국의 90년대, 2000년대 분위기를 간직하고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요즘은 LA시 당국의 배려로 도로가 새로 정비되고 밀레니엄 콘도 같은 고층 건물들이 올라가면서 빠르게 변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에 불을 확 지핀 게 뭔지 아세요? 손흥민의 LAFC 입단이에요. 코리아타운의 한 식당 사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손흥민이 온 이후로 미국인 손님이 한국 음식을 물어보는 횟수가 체감상 2~3배는 늘었다고요. 불고기가 뭐냐, 김치찌개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백인 손님이 갑자기 늘었다는 거예요. 축구선수 한 명이 도시의 식문화까지 바꿔놓고 있는 셈이죠. 실제로 한국 기반 여행 플랫폼 마이리얼트립 자료를 보면 손흥민 합류 이후 LA행 항공권 예약이 34% 증가했고요. 숙박 수요는 무려 76%나 뛰었다고 합니다. 그냥 축구선수가 이적한 게 아니라 도시 경제 자체를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단순한 체감이 아니라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LAFC 구단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숫자들을 한번 보시죠. 손흥민 합류 이후 보도량 289% 증가, 콘텐츠 조회수 509 14% 상승, 경기 관람문의 400% 이상 폭증,
이거 장난 아니죠? 구단 쪽에서 전례 없는 수준의 흥행이라는 표현까지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숫자들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에서 축구라는 스포츠가 원래 어떤 위치였는지를 알아야 이 숫자들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체감이 됩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미국에서 축구는 오랫동안 변방의 스포츠였어요. NFL이 있고 NBA가 있고 MLB가 있는 나라에서 사커는 아이들이나 하는 운동 혹은 히스패닉 커뮤니티에서나 관심을 갖는 종목이라는 인식이 강했거든요. MLS 경기장에 가보면 관중석이 텅텅 빈 날도 꽤 있었고요. 근데 소니가 합류를 발표하자마자 뭔 일이 벌어졌냐면요. 단 이틀 만에 경기장 분위기가 확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갑자기 젊은 여성 관중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여성들이 끌고 온 젊은 남성들까지 따라 들어오면서 경기장이 젊고 활기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한 거예요. 이전까지 라틴계 팬들이 줄을 이루던 관중석에 젊은 백인들까지 가득 채우기 시작한 겁니다. MLS 사무국 내부에서는 이른바 손흥민 효과라는 별도 분석 보고서가 돌았다는 루머까지 있어요. 여성 관중 유입률, 아시아계 시청률, SNS 바이럴 지수를 따로 추적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LAFC라는 구단이 이제 단순한 축구팀이 아니라 젊고 경제력 있는 소비자들이 몰리는 하나의 문화 플랫폼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구단에서 전담 보디가드를 붙여줄 정도로 소니를 VIP 중에 VIP로 대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베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2007년에 데이비드 베컴이 LA 갤럭시로 왔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그때도 미국 축구 시장에 엄청난 파장이 있었거든요. 할리우드 스타 뺨치는 외모에 빅토리아 베컴이라는 글로벌 아이콘 부인까지 미국 전역이 들썩였죠. 그런데 당시 베컴 효과의 핵심은 뭐였냐면 미국인들에게 축구도 멋진 스포츠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준 거였어요. 소니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것과는 결이 좀 달라요. 베컴이 축구의 매력을 보여줬다면 소니는 축구 선수의 인간적 매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경기 후에 볼키즈 한 명 한 명을 안아주고 동료 선수들의 아이한테도 무릎 꿇고 눈높이를 맞추고 사인해주는 모습, 관중석에서 손 흔드는 어린이에게 직접 다가가서 셀카 찍어주는 모습, 이런 장면들이 매 경기마다 TV 카메라에 잡히면서 미국인들이 완전히 빠져버린 거죠. 구단 관계자가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손흥민이 훈련장에 항상 제일 먼저 도착해서 제일 늦게 떠난다고요. 근데 신기한 건 늦게까지 남아서 하는 게 자기 개인 훈련이 아니라 후배 선수들 슈팅 연습을 봐주는 거라고 해요. 라커룸에서는 영어가 서툰 라틴계 동료에게 스페인어 몇 마디를 먼저 건넸다는 이야기도 팀 내부에서 돌았다고 하고요. 이렇게 된 거예요. 소니는 이제 단순히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 미국에서 매력적인 아시아 남성의 대표 아이콘으로 자리를 잡아버린 겁니다. 경기만 끝났다 하면 현지 미녀 기자들이 달려와서 한마디라도 인터뷰를 따려고 난리고요. 조금만 오묘한 분위기가 포착되면 현지 미디어에서 소니 열애설이 터질 정도라고 합니다. 미국 틱톡에서는 소니 관련 영상을 올리면 조회수가 폭발하는 게 일상이 됐고요. 댓글을 보면 한국 남자들 다 이렇게 생긴 거냐는 질문이 진심으로 올라올 정도예요. 냉정하게 한번 분석해 볼게요. 소니의 이 매력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한국 축구계에서 잘생겼다고 하면 보통 두 가지예요. 하나는 원래 타고난 외모, 또 하나는 축구를 잘해서 멋있어 보이는 효과. 소니는 놀랍게도 둘 다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한 가지가 더해지는 거예요. 국가대표 캡틴으로서의 책임감과 성숙함에서 나오는 아우라, 이 세 가지가 합쳐지니까 그 멋짐이 배가 되는 거죠. 할리우드 쪽 에이전시에서 소니한테 광고 출연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소니 측에서 축구에 집중하고 싶다며 대부분 정중히 거절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또 매력이잖아요? 안 그래요?
미국에서 이 정도 인기면 보통은 광고 찍느라 바쁠 법한데 본업에 집중하겠다는 모습, 이런 게 또 미국인들 마음을 사로잡는 포인트인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진지한 이야기를 할게요. 사실 소니가 미국에 올 때 한국에서는 걱정의 목소리가 꽤 있었습니다. 폼 다 죽었다, 체력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에이징 커브를 탔다, 이런 말들이 쏟아졌거든요. 토트넘 마지막 시즌에 페널티 지역보다 훨씬 아래로 내려와서 수비에 가담하는 전술에 시달리면서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으니까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이었을 수도 있어요. 가까운 지인에 따르면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나기 전날 밤에 혼자 빈 경기장에 가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확인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11년을 보낸 곳을 떠나는 마음이 어땠을지, 영국 런던의 그 잔디 위에서 골을 넣고 환호하던 수만 개의 밤을 뒤로하고 새로운 대륙으로 간다는 건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가슴 한구석이 먹먹했을 거예요. 미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시차 적응이 안 돼서 새벽에 혼자 근처 공원을 산책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때 마주친 조깅하던 현지인이 소니를 알아보고 깜짝 놀랐다는 후문이 있고요. 그 무렵 LA 한인타운의 한 허름한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는 모습이 목격됐다는 커뮤니티 글도 올라온 적이 있어요.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소소한 이야기들이 돌만큼 소니라는 사람이 화려함 뒤에 굉장히 평범하고 담백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는 거겠죠. 근데요, 이 와중에 토트넘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소니가 떠난 뒤에 선수들이 감독 말을 안 듣기 시작했어요. 팬들과 갈등이 터졌고요. 리그 순위가 곤두박질 치면서 강등권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소니 없는 토트넘이 이렇게까지 무너질 줄은 아무도 예상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 대서양 건너편 미국에서는 소니가 LAFC의 멱살을 잡고 골을 만들어내는 핵심 선수로 맹활약하고 있었던 겁니다. 에이징 커브라고요? 늙었다고요? 그 말들을 결국 본인의 플레이로 한 방에 깨부순 거예요.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배치되면서 상대 수비의 허점을 날카롭게 찌르는 모습. 커리어 하이 시즌 20골이었던 부안가와 함께 흥부 듀오라는 별명까지 얻으며 리그를 폭격하고 있으니까요. 게다가 부안가와 3년 장기 계약까지 체결하면서 이 파트너십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는 판이 깔렸습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MLS라는 리그 자체에 대한 오해. 혹시 미국 축구 리그는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천만에요. 앙리, 베컴, 이브라이모비치, 메시, 이 선수들이 다 뛰었던 리그예요. 비에이라가 감독으로 활약하기도 했고요. 전 세계의 자본이 몰리면서 매 시즌 수준을 끌어올리고 있는 리그입니다. 소니가 이 리그를 선택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2026년 월드컵, 바로 미국에서 열리잖아요. 개막식이 LA에서 열린다고요. 국가대표 캡틴으로서 월드컵이 열리는 바로 그 현장의 잔디 느낌, 기후, 경기장, 동선까지 전부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결의가 담겨 있는 거죠. 그냥 편하게 쉬러 온 게 아니라 가장 철저하게 준비하겠다는 의지인 겁니다. 이 부분에서 또 하나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LA 관광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관광청이 LAFC와 협업해서 손흥민을 주인공으로 한 관광 홍보 영상을 제작한 거예요. 월드컵 LA에서 시작하세요 라는 메시지를 담아서요. 할리우드 사인을 배경으로 슈팅하는 소니의 3D 광고가 서울 코엑스에도 전시됐다고 하고요. LA 도시 곳곳에서도 이 영상이 상영되기 시작했습니다. LA를 대표하는 얼굴로 한국인 축구 선수가 전면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간지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도시의 홍보 대사가 돼버린 겁니다. 2026 월드컵은 물론이고 2028 LA 올림픽까지 이어지는 스포츠와 문화의 도시라는 LA의 브랜딩에 소니가 포문을 연 것이라는 자체 평가까지 나왔고요. 이 정도면 단순한 축구 선수를 넘어서 하나의 문화 현상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제가 이 대목에서 진짜 소름 돋았던 건 따로 있어요. LA 코리아타운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LA 코리아타운은 미국에서 한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지역이에요. 미국 전체 한인 인구가 약 261만 명인데 그중 캘리포니아에만 약 57만 명이 삽니다.
이 사람들한테 손흥민이라는 존재가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97년, 98년에 박찬호 선수가 LA 다저스에서 체인지업을 던지던 시절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때 한인들이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TV 켜놓고 박찬호 경기 보면서 하루를 시작했대요. 커피 한 잔 들고 다저스 경기 보는 게 낙이었다고요? 지금 LA 한인들이 똑같이 그러고 있대요. 출근 전에 소니 경기 하이라이트 한번 보고 가는 거예요. 그게 하루의 활력이 되는 거죠. 재밌는 건 이게 한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LA 코리아타운에 가면 이제 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식당을 찾아다니고 한국 문화를 체험하려는 수요가 확 늘었다고 해요. 공차 같은 한국 프랜차이즈에 백인 손님들이 줄 서 있고 찜질방에 미국인 커플이 오는 게 일상이 된 거예요. 소니 한 명이 코리아타운 전체의 경제와 문화적 위상을 끌어올린 셈이죠. 여기서 비교가 되는 인물이 또 있어요. 오타니 쇼헤이. 일본 야구 선수가 LA 다저스에서 뛰면서 아시안 남성에 대한 미국 내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놓았잖아요. 소니는 축구판에서 그것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아 남자도 이렇게 매력적일 수 있다는 걸 몸소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유니폼 이야기도 빠질 수 없죠. SON 그리고 등번호 7이 새겨진 검정 유니폼. 입단 발표 직후 단 몇 시간 만에 전량 매진됐고요. 리오넬 메시가 MLS에서 1년 넘게 쌓아온 유니폼 판매 기록을 단번에 넘어버렸습니다. 전 세계 어떤 스포츠 스타보다 많이 팔린 유니폼이 됐다는 소식까지 들렸어요. 유니폼 하나로 미국 축구 관람 문화 자체를 바꿔버린 거예요. 경기장 밖에서 있었다는 에피소드 하나만 더 들려드릴게요. 한 경기가 끝난 뒤 주차장에서 한 할머니 팬이 소니를 기다리고 있었대요. 경호원이 제지하려고 했는데 소니가 직접 다가가서 사인해주고 셀카까지 찍어줬다는 목격담이 현지 커뮤니티에 올라왔어요. 그 할머니가 한인이었는지 미국인이었는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았지만 어느 쪽이든 이런 모습이 소니라는 사람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경기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에스코트 키즈든 동료 선수의 아이든 관중석에서 내려온 꼬마든 누구 하나 구분 없이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추고 안아주고 사인해주는 모습이 매번 중계 카메라에 잡히고 있거든요. 미국은 이런 장면에 약한 나라예요. 가족 중심의 가치를 그 어떤 나라보다 캠페인으로 많이 펼치는 곳이니까요. 소니가 보여주는 이 따뜻한 모습 하나하나가 미국인들 가슴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현지에서 소니에 대한 관심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고 있다고 합니다. 축구 자체를 좋아해서 소니의 플레이에 열광하는 사람들, 그리고 축구와는 상관없이 손흥민이라는 남자 자체의 매력에 푹 빠진 사람들, 이 두 흐름이 합쳐지면서 LAFC 경기장은 매번 가득 차고 있고 MLS 역사상 유례없는 흥행 기록을 쓰고 있는 거예요. 시즌 후반에 합류했는데도 리그 선수 랭킹 3위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그의 실력이 증명되잖아요. LAFC를 단숨에 우승 후보로 끌어올린 건 물론이고요. 경기력과 흥행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았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솔직히 걱정이 됩니다. 이런 관심이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 할리우드 스타 같은 생활 속에서 본업인 축구에 집중할 수 있을까? 하지만 소니를 오래 지켜본 사람이라면 알 거예요. 이 선수는 언제나 정도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걸요. 화려함에 흔들리지 않고 축구라는 본연의 임무를 해치는 짓은 절대 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축구 인생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나이에 새로운 리그에서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소니는 지금 행복 축구를 하고 있어요. 행복한 표정으로 뛰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팬들도 덩달아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2026 월드컵까지. 몸 건강, 마음 건강 잘 챙기면서 다치지 않고 지금처럼 꾸준하게 달려가 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손흥민답게 늘 그래왔던 것처럼 덤덤하게 그리고 단단하게.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두쫑크 뉴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